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게 무엇인지 보면 자료를, 그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요약해놓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의사결정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는 그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불가능한 거. 그래서 이 가능한 자료가 양적 자료고, 그죠? 양적 자료. 그리고 불가능한 자료는 질적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양적 자료에는 또 이산형 자료인지, 그리고 연속형 자료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산형 자료에는 보면 그러니까 뭐 있을까요? 사람 명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연속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키, 그죠? 또 몸무게, 온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산형 자료, 나이 정수로, 그죠? 이렇게 이제 이산형 자료, 연속형 자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모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그죠? 표본을 요약, 기술 통계, 그죠? 기술 통계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측,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추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었나 봤더니 추정, 그 다음에 검정 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또 기술 통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봤더니 평균, 분산, 또 표준 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확률, 이렇게 이제 기술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자료를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평균 앞에서 했고, 분산했고, 표준 편차했고, 확률도 했다.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를 활용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의사결정에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관 분석이라고 해서, 상관 분석은 어떤 거? 등간 촉도, 그죠? 간격이 동일한 거. 그리고 비율 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 사이에, 두 변수, 어떤 게 변수라 했어요? 이런 값들이 그죠?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라고 해서 수가 변한다 해서 변수라고 했다. 이 두 변수가 두 개라는 말이네요. 그죠? 변수 사이에서 선형인 관계가 있는지를 추론하는 통계적 방법을 상관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변수인 거예요. 변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변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다우지수, 다우존스 지수, 미국. 그 다음에 코스피, 한국.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다우존스 지수라는 그러니까 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라는 변수. 이 변수 두 개, 변하는 숫자, 수가 이제 변동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광고비하고 또 매출액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 우리 상관관계 할 때 앞 시간에서 이제 초창기에 보면 한 개의 변수, x 변수, 그다음에 y 변수 해가지고 x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 변수도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 반대로 x 변수가 감소하면 y 변수도 감소한다. 그래서 서로 두 변수 간에는 이러한 이제 관계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두 변수 간에, 그죠? x랑 y랑 두 개의 변수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이거를 무상관, 제로. 그죠? 요렇게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한번 봤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변수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또 회귀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회귀분석. 두 변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학적 모형을 가정을 하고 자료로부터 이제 이 모형을 추정을 해서, 그죠? 여기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추론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두 변수 한 개가 아니라 두 변수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상관분석 보면 이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 우리 초창기에 했었다, 그죠? x랑 y 변수가 보니까 하나는 소득 수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식비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 수준하고 외식비하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 봤더니 서로 대응하는 두 자료를 좌표 평면 위에 점들로 나타내는 무슨 산점도를 그려보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했습니다. 그죠? 산점도는 어떻게 요약하는 거예요? 도표나, 그죠? 그림이나 그래프나 또 표로, 그죠? 이렇게 요약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변수, 그러니까 두 자료들을 가지고 요 외식비 자료, 소득 수준 자료, 요 두 개의 자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서로 대응한다라는 말은 요 점 하나 자체가, 그죠? 요 점 하나 자체가 한 개라는 거예요. 서로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서로 대응하는 두 자료를 좌표 평면 위에 점들로 나타내는 삼점도를 먼저 그려보는 게 이제 먼저 해야 할 일이더라. 그러면 이제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형 관계의 강도가 어떤지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서로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회귀 분석은 아까 어떠한 수학적
어떠한 수학적 가정을 해놓고 예측,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직선, 그죠? 직선식을. 자,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되겠고, 그죠? x. 자, 그러면 x 값이 1일 경우에는 광고비가 1만큼 든다면 y 값, 매출액은 7만큼 오른다라는 거예요. 매출액은, 그죠? 그러면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매출액도 많이 올라간다라는 말이네. 그래서 광고비를 얼마나 쓰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죠? 결론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회귀 분석 가지고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관 분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 correlation analysis. 그래서 여기 R correlation, 상관계수 relation R값. 그래서 우리 요거 기억나시나요? 모집단에서는 어떻게 상관계수 로라고 읽는다 했다, 그죠? 로. 표본에서는 R로 기호로 나타낸다라고 했었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 여부에 대해서 연관성 척도로 이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표본의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봤더니 보시면, 자, 각각의 x값에서 x의 평균값 빼주고, 그죠? 또 각각의 y값에서 y의 평균값 빼준대.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딱 여기만 빼고 딱 봐봐요. 여기만 빼고 보면 우리 표준 편차 구할 때 각각의 x값에서 x의 평균값 빼줬었다, 그죠? 근데 지금의 변수가 두 개야, 그죠? x 변수, y 변수.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값을 빼준 것을 서로 대응된다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S의 XY. 요거 여기서 했었죠. 공분산. S의 XY. 기억나십니까? 자, S의 XY를, 그죠? 공분산을 활용을 해서 이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분산에다가 각각의 x값,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그죠? 그 구해서 나눠주면 이 r값, 상관계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상관계수의 범위는 -1에서 1 사이에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예전에 확률할 때 기억나세요? 확률은 P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그죠?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자, 그런데 상관계수 R은 어떻게? 두 변수가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죠? 어떠한 선형 관계가 있는지, 그죠? 관련성이 있는지, 강도를, 연관성 정도를. 그래서 측정 단위랑은 상관이 없대. 측정 단위.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외식비, 그죠? 그 다음에 뭐였지? 광고비. 그 다음에 또 매출액. 그죠?
그 다음에 성별도 있을 수 있고, 성별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나이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다를 수가 있고. 자, 아까는 외식비하고 소득 수준의 관계, 상관관계, 그죠? 광고비하고 매출액하고 상관관계를 봤었는데, 성별하고 외식비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또 나이하고 외식비하고도 상관관계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변수, 두 변수. 남성일수록 외식비가 뭐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여성에 비해서. 그죠? 또 혹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혹은 이제 뭐 노후 대책을 해야 되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외식비를 아낀다든지, 뭐 그러한 그 변수 간에,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단위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두 변수들 간의 이 공분산과 각각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자,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뭐예요? 절대값. 여기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마이너스 0.2던 플러스 0.2던, 그죠? 마이너스 0.4던 플러스 0.4던지 간에 어쨌든 이 절대값이 상관계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상관계수 R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0.2 이하이면 0에 가깝다, 그죠? 0에. 여기가 R이 0에 가깝다는 거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관계가 거의 없더라, 두 변수 간에. 예를 들어서 성별하고 외식비하고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 두 변수 간의 R 값이, 상관계수 값이 0.2 정도가 나온 거예요. 0.2 정도, 0.2 이하가 나온 거예요. 이하. 그러면 성별하고 외식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0.5를 중심으로, 그죠? 0.5 반 이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0.6 이상이 돼버리면 R 값이, 그죠? 상관계수 값이 0.6 혹은 학계에서는 0.7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0.8 이상, 그러면 0.8 이상 8, 9, 그죠? 0.9면 거의 1에 가까우니까 매우 높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 R, 요 R은, 그죠? 통계량이기 때문에 표본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고 해서, 자, 그러면 표본 상관계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절대값, 그죠? 표본 상관계수 R이 1에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모집단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없더라. 그죠? 왜? 모집단에서, 그죠? 라지엔에서 표본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표본 일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여기에 대한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본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모집단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표본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고 해서 역시나 모집단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더라. 그죠?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에 의해서 모집단의 상관관계 유무를 검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죠? 자, 그러면 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설을 세워야 된다. 그죠? 가설. 우리가 세우는 가설, 대립가설. 그죠? 요 대립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진다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모 상관계수 요거는 로라고 읽는다. 그죠? 로. 그죠? 로의 그죠? 모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표본 상관계수와 똑같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검정을 해야 되고 검정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수립을 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이렇게 세워놨네. 로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더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두 변수가 한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른 한 나머지 변수도 증가한다든지 혹은 다른 변수가 그죠?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머지 다른 변수가 반대로 감소한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변수 x, y 두 변수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어쨌든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의 x와 y 값을 가지고 공분산 그리고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값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표본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R값. 그죠? 자, 그런데 볼까요? 검정 통계량은 우리 T 분포 T 값을 사용을 하네요. 왜일까요? 모르잖아. 무엇을? 그죠?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를 모를 때 우리 무엇을 사용했었나요? 그때 평균 비교할 때 보면 시그마를 모르면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T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그죠? 대표본일 경우에 어떻게? 대표본일 경우에는 G 분포 그리고 또 소표본일 경우에는 T 분포 사용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상관계수에서 T 검정 통계량 구하는 식을 봤더니 상관계수에다가 1-r의 제곱 그리고 n-2네. 자, 우리 T 값 보면 자유도 생각나시나요? 자유도는 표본에서 하나를 빼줬었다. 그죠? 그런데 변수 x, 변수 y, 그죠? 두 개야. 그래서 이때는 n-2가 되더라. n-2. 무엇이? 자유도가.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검정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가 100 이하이고 로우가 0이면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표본 상관계수 R 구할 때.
그죠? 자, 그래서 기무가설이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주장하던 거,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립가설은 뭐라고요? 로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각을 해줘야 되는고?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주던가. 채택이란 말 잘 안 쓴다 했다, 그죠? 기각하지 못하거나, 그죠? 그때 사용하는 그 기각역이 어떻게? 자, 2분의 알파이고 자유도가 n-2인 t보다 작거나. 자, 그러면 요거는 기각역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좌측. 그죠? 자, 여기서 기각역 보니까 자유도가 n-2인 2분의 알파의 t값보다 크다. 이거는 우측이네. 그래서 이 기각역을 활용을 해서 가설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 표본의 상관계수가 반드시 1이거나 0이라고 해서 모집단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그죠?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키와 체중. 키 변수. 맞나요? 키, 체중. 그죠? 변수. 자, 변수, 키, 체중. 두 개다. 그죠? 그리고 상관계수 R이 0.858이네. 자, 상관계수 R의 범위는 -1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지금 큰가요? 0.858 어느 정도? 0.8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런데 모집단이 무상관인지 그러면 로가 그죠? 로가 0인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해보자. 알파가 5%. 자, 순서 봅시다. 가설을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죠? 가설 설정. 자, 기무가설 모집단이 무상관입니다. 어떨 때? 0일 때.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대립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가 5% 유의 수준을 결정을 했습니다. 유의 수준을 결정을 했고, 자, 표본이 10이래요. 10. 그러면 1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네요. 10명을 대상으로. 키와 체중 10명. 10마리 됩니까? 10마리. 10마리 될 수도 있지 뭐. 자, 10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자, 우리 t 값은 기각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알파. 그죠? n-2라 그랬다. 그죠? 자유도가 2, n-2. 자, 그러면 지금 n이 10이니까 자유도는 8이네. 그죠? 그러면 분포표에서 우리
자유도가 n-2니까 8인 경우 자, 이렇게 있을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자유도가 8이고 유의수준이 0.05 0.05인데 2분의 알파라고 했으니까 0.02오네. 0.025 그죠? 이렇게 찾아 내려가 보는 거예요. 여기 그때에 여기 있는 값을 보면 되겠다. 그죠? 봤더니 여기 뭐래요? 기각력이 2.306이네. 2.306 그죠? 2.306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2.306보다 작거나 그 말은 이거네요.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306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306 그래서 기각력은 이렇게 되고 통계량 계산했을 때 2.306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2.306보다 작거나 그러면 기각된대. 뭐가? 기무가설이. 여기가 H0고 여기가 H. 그죠? 대립가설. 자, 검정 통계량 계산을 해봤더니 0.857 R 그리고 T값 T 통계량 어떻게 했는가? 자, 어떤 공식? 아까 T가 R 곱하기 루트 얼마였죠? 얼마나 앞에? 1-R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 1-R의 제곱 n-2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구한 게 T값이 4.704래. 4.704.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정 통계량 계산을 한 게 여기보다 더 큰 한 이 정도 있을까요? 이 정도쯤에 4.706이란 말이네. 그죠? 그러면 이 기각력보다 크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통계량이.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죠? 우리가 주장한 대립가설이 맞더라. 그 말은 뭐예요?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 모집단도. 왜? 표본 가지고 구한 거니까 상관계수는.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 볼까요? 자, 보니까 계산을 했더니 4.725 나오는가? 볼까요? 10에서 2를 빼면 8. 그죠? 또 R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죠? 0.858의 제곱. 0.858의 제곱 루트 씌우면 자, 얼만고? 자, 여기 괄호가 되어 있으니까 괄호 안에 거 먼저 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1 마이너스 자, 0.858 제곱해 봅시다. 0.858 제곱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0.736164. 자, 제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니까 1 마이너스 0.736 그죠? 그러면 8을 뭘로 나누는 거 봤더니 0.264 맞나요? 자, 그러면 8 나누기 0.264는 30.3030 이렇게 된대. 자, 이거를 루트를
풀어 벗겨버리면 자, 루트를 벗겨버리면 5.5048 5.5048 자, 그러면 0.858 0.858 곱하기 얘가 지금 5.5048 자, 셋째 자리 5.505 계산해 볼까요? 하면 계산하면 4.72313 나오네. 0. 그러면 4.723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이거는 소수점 자리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보니까 우리가 구한 t값이 기각력보다 크더라, 그죠? 크더라.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봅시다. 모상관계수 로가 특정한 값을 가지든지 한번 검증해보자. 특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말은 모상관계수, 그러니까 모집단의 변수 x하고 모집단의 변수 y하고, 그러니까 x값, y값이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로가 0이다. 그러면 h1은 특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되네요. 셋 다. 그죠? 좌측 검정, 우측 검정. 그 다음에 양측 검정.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똑같이 표본의 공분산과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구한 상관계수 R 가지고 검정 통계량. 자, 이때 아까 t 아니고 g 값이다, 그죠? g 값인데 이때는 자유도 아니지,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n-3 그냥 3개. 이런 거 저 수학 포기했어요. 몰라도 돼.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만 보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기각력은 좌측 검정이면, 그죠? 좌측 검정이면 기각력도 어디에 가야 된다고? 좌측이라고, 그죠? 우측 검정이면 똑같이, 그죠? 기각력도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 양측 검정도 동일하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 그죠?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과거 10년간 대도시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신규 주택 수하고 조사한 결과 봤더니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0.543이었더라. 그러면 어떤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른 한 변수는 감소한다라는 뜻이네, 그죠? 그러면 이 두 변수 중에서 어떤 게 감소하면 어떤 게 증가하면 어떤 게 감소할까요? 어떤 게 증가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 금리가 높으면 원래 원금에서
원금에서 이자가 높다라는 겁니까? 낮다라는 겁니까?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높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자가 높으면 신규 주택 수가 낮다라는 말인가? 신규 주택 수가 줄어들더라. 새로 짓는 맞는가 봅시다. 그래서 모상관계수로도 0.6 마이너스 0.6인지 유의 수준 5%로 검증하시오 돼 있네요. 5%로. 그리고 10년이다. 10년. 그죠? 그래서 표본은 10.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설을 설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봤더니 모상관계수가 모상관계수 로가 마이너스 0.6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0.6이 아니더라. 이제 실제로 그런가를 알아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을 알파를 5%로 구했네요. 그죠? 자, 5%면 우리 그냥 외워라 그랬다. 그죠? 집값 1.96. 그래서 양측 검정이니까. 그죠? 양측 검정이니까 마이너스 1.96 혹은 1.96. 그죠? 기강력이. 그래서 집값이 여기가 0.025일 때 집값이 1.96이다. 그죠? 1.96 여기는 집값이 0.025일 때 집값이 얼마? 마이너스 1.96일.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신뢰 수준이다 그랬다. 그죠? 신뢰 수준. 그래서 기무가설 또 양쪽에 여기에 오면 유의 수준. 그래서 대립가설이 오는 자리. 그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더니 0.225가 나왔대. 0.225. 0.225는 1.96보다 작다. 그죠? 1.96보다 작고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그러면 어디에 있겠노? 봤더니 여기가 한 0쯤 되겠고. 그죠? 한 요쯤에 있겠네. 요쯤에. 집값이 0.025 아니지. 0.225 그래서 기무가설이 있어야 할 자리니까. 그죠? 기존의 가설을 어떻게 기각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증가하면 신규 주택 수가 감소하고. 그죠? 이렇게 모상관계수도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더라. 두 변수 간에. 표본 가지고 구한 거. 그죠? 봅시다.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아까 그 식에 따라서. 그죠? 검정 통계량, 기강력. 그죠? 이렇게 해서 봤더니 표본의 상관계수가 표본의 상관계수는 있었다. 그죠? 가지고 활용을 해서 봤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할 수 없다. 기각 못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기무가설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요? 그죠? 그 말은
자, x 변수, y 변수가 각각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 그죠? 수학적 그 식 가지고 하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